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한번 퀀텀스케이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사실 퀀텀스케이프로 이제 화제가 돼서 더 알아보려고 하는 거는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도대체 전고체 배터리가 어디까지 또 와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특히 그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Solid State Electrolyte에 대해서 한번 논문을 읽어보면서 이제 알아볼까 합니다. 이게 좀 화제가 된 게 빌 게이츠가 투자를 했고 폭스바겐이 또 투자를 했죠. 이 회사에 밸류가 3조 원이 넘는 3.3 빌리언이 넘는 어떤 밸류에이션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 그 전까지도 아마 제가 영상에서도 좀 가끔씩 말씀드렸듯이 이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 갈 길이 멀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갈 길 먼 배터리에 이분들이 이렇게 돈을 투자하시나 좀 궁금해가지고 개인적 궁금함 때문에 이제 찾아봤고요. 실제로 이 회사가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은 2024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4년이나 남았죠. 정말로 4년 안에 이걸 생산해낸다면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년, 5년 뒤에 한다는 얘기는, 특히 기업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언제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네이처 머티리얼에 나온 이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에 대한 좀 이제 리뷰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전고체 배터리에 특히 일렉트로라이트는 정말 오래전부터 연구가 시작됐더라고요. 이 역사를 어떻게 1838년부터, 그때는 아마 배터리에 대한 연구라기보다는 어떤 고체 안에서 전자가 어떻게 흐르냐에 대한 연구를 기본으로 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다 잡는 것 같고요. 최근에는 리튬 폴리머까지. 근데 이 양쪽으로 지금 피겨를 나눠놨지 않습니까? 전고체 배터리의 일렉트로라이트에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놀게닉이고요. 다른 하나가 폴리머 계열입니다. 이제 폴리머는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놀게닉은 메탈이라든지 금속, 이런 류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퀀텀스케이프를 이제 좀 검색을 해보면은 굉장히 특허를 많이 보유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솔리드 일렉트로라이트, 특히 이제 가넷이라는, 이 가넷은 이따가 여기에서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 이런 복합 고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가넷이라고 하는데, 리튬, 란타늄, 질코늄, 옥사이드의 이제 복합체입니다. 이런 화합물을 가넷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특허는 다 대부분 일렉트로라이트에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제 가넷이라는 머티리얼 이름이 나오고, 다 일렉트로라이트를 어떻게 만들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아직 생산은 좀 시간이 남았지만 이 특허 양과 그리고 이런 특허 내용들을 좀 이제 간략히 살펴보니까 기술력은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에 저런 높은 밸류에이션과 폭스바겐이 300 밀리언을 이상을 투자를 했는데, 이런 기술력 베이스, 나중엔 특허 장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면이 좀 인정받아서 이렇게 좀 대규모의 투자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논문으로 돌아와서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죠. 이 폴리머랑 이 금속류, 이놀게닉 머티리얼의 일렉트로라이트인데, 크리스탈라이즈 돼 있고, 그러니까 고체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사이로 이제 리튬이 이제 전달될 수 있게 이제 도와주는 물질인데, 아무래도 이게 고체다 보니까 단점이 있습니다. 이 배터리 내부에서 이 면이, 접촉되는 면이 아무래도 이게 이쁘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일렉트로라이트,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배터리 일렉트로라이트는 전부 액체입니다. 근데 이게 고체로 돼버리면, 특히 이렇게 플라스틱까지 부드럽지 않고 이렇게 딱딱한 정말 메탈 같은 이런 고체가 돼 있으면 아무래도 이 접촉면이라든지,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 안을 보면 이게 말아서 들어가 있거든요. 전부 이 필름들이.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게 깨진다든지, 이게 고체다 보니까 브리틀하지, 크랙이 가기 쉽고, 그러다 보면 접촉면에 이제 그런 계면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이쁘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폴리머 계열을 쓰면은 그런 문제를 상당수 해결할 수 있고, 역시 플라스틱답게 대면적으로 양산하기가 더 편하고요. 그렇지만 단점은 퍼포먼스가 안 좋습니다. 이런 플라스틱들은 전류가 잘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도핑을 합니다. 아니면은 이런 아이오닉한 물질들을 펑셔널 그룹으로 달아서 좀 폴리머에 이제 전류를 좀 잘 흐를 수 있게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어쨌든 이런 이온들을 결국 일렉트로라이트의 역할은 이런 리튬 이온을 잘 전달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러니까 크게 정리하면 이쪽의 이놀게닉 쪽 애들의 퍼포먼스가 훨씬 좋은데 반면에 대량 생산 및 대면적이라든지 어떤 스테빌리티, 안전성 측면에서가 폴리머 계열들은 그게 좋으나 역시 결국 본연의 목적인 리튬을 전달하는 그런 퍼포먼스들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요즘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그쵸, 이걸 두 개를 섞으면 되죠. 그러니까 각각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얘랑 지금 섞어서 단점은 최소화하고 장점은 이제 극대화하려고 하는데 이게 또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논문을 읽으면서 제가 얻은 임프레션은 이거 앞으로도 가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이 일렉트로라이트가 고체가 되면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는 액체니까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러면은 리튬들이 다른 패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루트를 이제 생성해서 넘어가면 되는데 이게 고체가 되면은 이제 각각 패스웨이가 다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크랙이 난다든지 이러면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죠. 이러다 보니까 퍼포먼스가 팍팍팍팍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늘 소개시켜드렸던 배터리의 그 디그레데이션, 덴드라이트라든지 이 계면에서의 그런 잘못된 반응들, 그런 것들 플러스 이제는 이 움직임이 아무래도 액체에 비해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살짝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을 이제 하이브리드해서 약간 고체도 아니고 완전 액체도 아닌 젤 타입 같은 것들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논문에서 정말 힘겹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체 격자 안에, 크리스탈 격자 안에 어떻게 하면 잘 보낼까, 이런 패스웨이에 대한 이론적 계산이라든지 정말 머리를 엄청 굴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는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전혀 쉬운 기술이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최신 리뷰 논문을 보더라도 넘어야 될 산들이 아주 산적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들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가넷이라는 이런 물질들, 여기 쓰여지는 물질들 보면 질코늄, 란타늄, 이런 물질들이 이게 좀 희귀 금속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대량 생산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이게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한번 저도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큰 그림에서는 아직 인간이 이 리튬의 패스, 컨트롤이 아주 개별적인 리튬 아이온 하나하나를 컨트롤하기가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크게는 매크로스코픽하게는 그냥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아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원하는 데 넣는 거죠. 이렇게 자꾸 사이드로 빠지거나 이러는 거를 원치 않는데, 그렇게까지 가이드가 현재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 어떤 솔리드 안에, 이런 격자 구조 안에 이걸 더 가둬버리게 되면은 더 컨트롤하기가 어렵죠. 기존에 여기 보시면 이 페일리어 모드, 실패하는 케이스에 보면 여러 이 CEI나 SEI 레이어들은 기존에 액체를 써도 부작용으로 익히 다 알고 있던 문제들인데, 이 그레인 바운더리 문제라든지 고체에 있어서 어떤 바운더리, 이 안에 있는 것들은 같은 성향, 같은 크리스탈라이제이션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테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전혀 이런 것들은 액체에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고체에 오면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변수도 더 늘고 이게 쉽지는 않다. 마지막으로 이게 또 그라펜 얘기인데, 사실 그라펜이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하고도 연관이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까지 설명을 오늘은 못 드릴 것 같은데, 그래도 구독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이제 답변을 해드리면, 이렇게 일단 솔루션 상태인 거는 퀄리티가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달리 이제 CVD라든지 익스폴리에이트 된 그래핀 대비해서 액체가 닿게 되면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좀 언론에서 일부 이렇게 실험실에서 이런 것들이 아이디얼하게 아주 크리스탈레이션이 잘 됐고, 이 레이어 바이 레이어가 굉장히 이쁘게 깔렸을 때를 산정한 결과를 이제 논문에 싣고 이제 발표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과대 포장해서 지금 신문기사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 논문, 네이처 논문에도 말씀드렸듯이 배터리 발전은 한 연 3%에서 5% 하면은 여전히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